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진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다른 학회를 하다가 지금 바로 올라와가지고 또 이게 또 두 번째 학회를 참석하고 있어서 아직 점심을 못 먹어서 좀 배가 고프긴 합니다. 일단 처음 이제 점심시간이 마치고 첫 번째 하는 발표기는 한데 이거는 학술적인 내용은 아니고 좀 가벼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편하게 좀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여기 있는 최신 기후변화 기반 한반도 수전 분야 연구 경영 분석이라는 내용의 주제로 발표를 할 건데 기상청이나 아니면 국토부나 여러 가지 이제 관계부처 기후변화 관련된 관계부처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기후변화 백서라는 거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첫 번째가 2010년이 있었고 두 번째가 2014년, 올해가 이제 2020년에 아주 세 번째 기후변화 백서 발표를 기후변화 백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곧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기후변화 백서에는 저희 오늘 발표 수정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림, 해안, 대기 여러 가지 이제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셔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동안 이제 그 기간 사이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각 분야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이제 경향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 특히 이제 오늘은 수정 분야에서 어떤 내용들이 약간 좀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올해는 이제 2020년 3차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용들을 보시면 문제 14년도 기존에 어떤 연구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는지를 크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관측된 영향이나 그러니까 과거 자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분석이 되는지 경향 분석, 그 다음에 미래 이제 배출 시나리오들을 이용해서 기후변화 배출 시나리오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전망이 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취약성 분석이나 아니면 적응 전략 같은 것들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목차를 나눠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특히 이제 14년 여기 같은 경우에는 14년하고 이제 20년 크게 이제 두 가지 2차하고 3차 보고서에 대해서 경량적으로 비교를 했는데 크게 보면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지난 보고서보다는 좀 정량적으로 한 2배 가까운 이제 보고서나 아니면 논문들을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시면 이번 2차나 3차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영양 전망이나 취약성 분석 같은 게 기본적으로 대부분들 많이 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었고, 큰 차이점은 이번 이제 14년부터 19년 대상으로 되는 보고서들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측된 영향을, 그러니까 과거 자료들을 이용한 분석하는 자료들이 좀 꽤 많이 연구가 됐었고, 특히 취약성뿐만 아니라 이제 적응 전략에 관련된 것들, 이제 어차피 기후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미래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대부분 연구들이 조금 많이 비율이 많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연구들을 여기에 대해서 정량적이나 비율들에 대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중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 영향평가 위주에서 올해 이제 3차 보고서에서는 취약성 평가나 불확실성, 그다음에 적응대책 수립들의 연구들이 꽤 많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영향평가, 영향전망 쪽에서 보면 기존의 14년도에만 하더라도 이제 AR4, 그다음에 SIS나 아니면 RCP가 좀 혼용돼서 많이 연구들이 많이 수행이 됐었는데 이제 4차 보고서는 이제 거의 대부분 4차 AR4 시나리오는 대부분 다 없어지고 RCP 전부 다 RCP로만 거의 대부분 다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홍수, 유출량 관련돼서 많이 집중적으로 연구가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몇 년 전에 2014, 15년, 16년까지 걸쳐서 가뭄이 꽤 많이 우리나라 이제 물 부족들이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연구들이 꽤 많이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뭄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기상적 가뭄들을 주로 다루었지만 최근 들어서 다양한 가뭄 지수를 개발하고 기상적이나 농업적 아니면 수납적 가뭄 지수를 다양하게 다루고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집중적인 게 이제 불확실성 연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단계, 그러니까 다운스케일링이나 아니면 모형이나 특정 단계에 이제
에 대한 불확실성들만 좀 분석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됐다면 최근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비추 시나리오부터 말단에 있는 다운스케일링에서 이제 지표면까지 하는 전체 과정에서 어떻게 불확실성이 전파되고 이어지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방향이 많이 좀 바뀌어서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성 쪽에서도 좀 아쉬운 점은 뭐 물론 그렇겠지만 연구 분야별로 전부 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취약성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한 취약성 분석들이 지표들이 많이 사용이 돼서 과연 이거를 표준화해서 대표적인 취약성 분석을 쓸 수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고요. 특히 과거에는 앞서서 영양 전망에서 홍수가 주로 이루다 보니까 취약성 분석도 홍수 쪽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올해 같은 3차 보고서 쪽 연구들을 보니까 가뭄 연구들이 많이 비중이 올라왔고 이에 따라서 물 부족이나 가뭄 이시 측면에 대한 취약성 분석이 꽤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응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많이 없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의사결정 기반으로 한 적응 전략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각 이제 분야별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글을 보다 보면 이제 뭐 경관동의나 중간적 동의, 뭐 제한적 동의란 말이 뒤에 좀 붙는데 그 뜻은 경관동의는 대부분 연구들이 비슷한 결과들을 냈다라고 경관동의로 보시면 되고요. 중간적 동의나 제한적 동의는 연구 결과들이 큰 줄기는 비슷하나 좀 연구별로 조금 상이한 결과들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측된 영향을 그러니까 과거 자료들을 분석한 추세들을 보면 연평균 강수량이 증가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강우 발생 일수나 강수량 증가, 특히 극한 강수나 PMP 같은 것들을 증가하는 추세를 많이 보였었고요. 근데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시간 3시간 이하 단기 강원도는 좀 증가하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강원도는 조금 줄어드는 좀 그러한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강수는 어쨌든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연구들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요. 가뭄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뭐 90년대 중반,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 중반, 2010년대 중반 정도에서 계속 가뭄들이 큰 가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그러한 것들이 빈도라든가 심화라는 게 굉장히 많이 좀 빈도도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한번 가뭄이 일어날 때 그 크기가 심도가 가뭄 강도가 굉장히 좀 많이 커지고 있다 그렇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좀 달랐던 게 이제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징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었던 거는 충청도 지역하고 그런 강원도 지역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일어나는 쪽 지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화도 더 많이 좀 심화되는 그런 영향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 전망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양 전망 쪽에서도 비추 시나리오를 별로 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강수는 어쨌든 미래가 갈수록 증가한다라는 게 대부분 연구들의 동일한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겨울철 강수보다 여름철 강수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대부분 연구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적설량 관련돼서 연구들도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겨울철 강수는 조금 증가는 하긴 하지만 적설량 자체는 감소를 한다는 그런 연구들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강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확률 강수량이나 극한 강수나 강실의 강수, PMP 같은 것들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가 갈수록 훨씬 더 이제 강수량이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연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같은 경우도 보면 심화가 미래가 될수록 강수량은 증가를 하지만 가뭄이 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을 제대로 이제 활용하지 못하는 좀 그러한 측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 보면 연구별로나 아니면은 조금 시나리오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발생 빈도나 규모가 점점점 더 심화될 거고 그게 가까운 미래보다 더 큰 미래가 될수록 더 많은 이제 빈도와 규모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또 추세에 또 맞춰서 아까 전에 그 관측된
관측된 그 부분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지만 미래에서도 그런 이제 그 가뭄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편차가 좀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많이 관측된 전망에서는 보면 관측된 자료들에서 보면은 강원도 쪽이나 경기 북부 쪽, 그다음에 충청도 쪽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미래에는 한강 권역 쪽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특히 이제 충청보다 남부 지역 쪽으로 전망이 가뭄이 많이 발생할 거다, 그런 식으로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취약성 분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성 분석은 여전히 그 앞서서 그 영양 전망에 따라서 연결된 연구들인데요. 보면 강우 패턴에 따라서 홍수가 취약성은 여전히 있다. 그러니까 즉 미래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홍수 피해에 대해서 아직 대비를 많이 못하고 있다. 현재 이제 뭐 수분 구조물로서는 많이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극한 호우 사상이나 특히 이제 도심이나 아니면 산지 돌발 홍수 같은 경우, 그런 거로 이제 홍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대비가 많이 취약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경기 북부 쪽, 늘 이제 홍수가 많이 일어나는 경기 북부 쪽, 그 다음에 강원도는 돌발 산지 홍수 많이 일어나는 쪽이 아직도 많이 취약한 걸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현재 뭐 여러 가지 수공 구조물에 대한 이제 뭐 보완 대책,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성 분석에서 보면 이제 강원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강원 쪽에서는 앞서서 이제 전망 쪽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한강 권역의 남부 지역의 피해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한강 쪽에서는 특히 북한강 쪽 위쪽이죠. 강원도 쪽 관련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금 아직 그 이수 쪽 측면이 많이 관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쪽 같은 경우도 아직 뭐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댐 관리나 뭐 그런 쪽으로 연결져서 한 연구들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뭐 작은 가뭄 같은 경우, 이게 10년 빈도 이하 가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처를 잘 하지만 가뭄이 점점 더 심화되고, 특히 이제 2070년, 2100년 정도 가는 먼 미래에 갈수록 가뭄이 심화될 때는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물 부족이 점점 심화될 거다라는 연구들이 대부분 많이 제출을 많이 이제 연구를 결과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응 전략 쪽에서 살펴보면 이쪽은 아직은 뭐 저희가 이렇게 적응 전략 쪽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대부분 다 이제 의사결정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가지고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하셨고요. 특히 근데 이 중에서 많이 주목이 되는 것들은 미래의 이제 비정상성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주목을 해서 미래에 이제 어떻게 기후변화가 비정상성이라는 기준하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의사결정, 그 다음에 또 불확실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까지 포함한 의사결정 연구들이 대부분 다 많이 진행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다 그 수자원 분야에서는 댐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과연 미래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물 부족, 그 다음에 뭐 가뭄이 일어났을 때 과연 어떻게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수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 그러한 쪽으로 많이 연구가 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기온이나 강수는 뭐 다들 연구를 다들 뭐 기본적으로 기온이나 강수는 다분 증가한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철 강수가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들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유사하게 증가산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서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성 분석에서 보면 가뭄이나 홍수나 어쨌든 극한 사상에 대해서는 취약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또 특히 먼 미래로 갈수록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연구들이 나타내는 결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향후 계속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수질 쪽도 많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자원 분야 쪽에서는 뭐 환경 분야 쪽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수자원 분야 쪽은 아직 수질까지 많이 연구를 많이 하진 않지만 수질에 관련돼서도 몇 가지 연구들이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는데, 수질 오염이 당연히 기후 변화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유량이 증가를 하지만 어쨌든 그에 따른 이제 수질 오염도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들의 연구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적응 전략, 그리고 미래에서는 뭐 적응 전략, 그 다음에 취약성, 경제성 평가 연구들이 좀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특히 이제 경제성 분야 쪽 연구들이 많이 좀 취약한 부분이라서 향후에 저희가 이 백서를 하면서 제가 이 백서 수정 분야에 쪽에서는 기여저자로 같이 이거를 작성을 했었는데 특히 취약성이나 특히 이게 경제성 분석에서 미래에 과연 우리가 얼만큼 이거를 대비를 하면서 사회적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인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직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돼야지 우리가 향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금 차곡차곡 미래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대비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연구들이 좀 많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적응대책 수립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의사결정 때 적응대책 수립을 하는 많은 연구들이 2차 보고서보다 3차 보고서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과연 이런 연구들이 실제적으로 정책 수립이 얼만큼 많이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항상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면 이런 연구들이 좀 표준화가 되고 표준화된 것들이 국가 정책기관들이 많이 좀 받아서 좀 더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좀 받아들여서 미래에 이제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를 좀 바라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